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리더들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정용실입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결혼과 일을 어떻게 잘 병행할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오늘도 네 분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앞에서 일하시는 거는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소개 좀 해주시고 결혼 여부를 좀 알려주셔야 얘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쪽부터 가볼까요? 네. 네, 싱글이시군요. 네. 하시는 일은 외국계.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경숙 교수님. 네, 저는 여러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요.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그다음에 종합병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지금은 헬스케어 관련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숙입니다. 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네. 못할 것 같이 그러진 않으시죠?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결혼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이 27이니까 네, 일찍 했습니다. 네, 거의 30년에 가까워지는 건가요? 그 나이가 네. 그러면 이경숙 대표님이라고 제가 네. 해드려야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영님 교수님. 네, 저도 30여 년 넘게 공공, 대학, 그리고 민간, NGO에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하며 엔잡러로 살고 있는 또한 두 아이의 엄마 생활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지영님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희 상무님께도 가보죠. 네, 저도 우리 민간기업에서 세 곳에서 29년 근무했고요.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습니다. 25살 딸이 있고 결혼 생활은 이제 28년이 됐습니다. 네. 아주 결혼 생활도 밝히시지 않으려 예민하게 지금 하셨는데. 자, 근데 어떠셨어요? 집토끼, 결혼과 일을 보통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표현하면서 집토끼, 산토끼 어떻게 하셨는지 잘 잡고 계세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평가를 한번 먼저 좀 들어볼까요? 잘 두 마리를 잡는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네. 때로는 집토끼를 쫓았다가 산토끼를 쫓았다가 늘 29년째 두 마리 토끼를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뛰어다니셨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영민 교수님은? 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느 때의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던 전형적인 세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아니, 저는 여태까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집토끼, 산토끼. 두 마리 토끼를? 두 마리 토끼 잘 잡았다고 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한 마리 토끼가 더 있더라고요. 그건 뭐죠? 딸내미라는 토끼가 한 마리가 더 있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토끼 잡다가 쥐도 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자괴감 이런 게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질문을 남자들은 받아본 적이 있을까? 그리고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로 보냐. 예를 들어 이제 남성분들께는 일과 가정 혹은 일과 결혼에 대해서 성공을 어떤 걸로 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처럼 네. 결혼에 대한 성공을 어떤 걸로 보냐라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기혼인 분들한테 먼저 좀 여쭤보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영희 상무님,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분한테 말해드리나요? 제 입장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본인 입장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제가 동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적이 되기도 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역할이 많아지고 사실 힘든 것도 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제 편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 편이 있을 수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살짜리 딸아이 엄마인데 아이가 클수록 딸의 편이라는 게 또 되게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반면에 또 희생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또 많은 게 좀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그 제가 생각할 때 집이라는 건 또 하나의 일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가면 두 번째 직장으로 옮기는 느낌. 그래서 쉬지를 못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일에 또 집중한다면 또 저는 저희 딸한테 꼭 결혼을 해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아, 저는 근데 그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전 다소 좀 완벽주의자고, 일에 대해서 낮에 일하던 거 저녁에 고스란히 가져가서 고스란히 그 생각 그대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예. 새로운 일터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낮에 있는 일터보다 훨씬 더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마주해야 하고 네. 훈련되지도 않은 일을 일이고. 해야 네.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굉장히 여유로워졌고 종전의 문제라고 인식했던 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자신을 확인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한참 동안 전 저희 제자들에게 맨 처음엔 초기에는 이렇게 했었죠.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한 다음에 결혼하여라 라고 하다가 그 경험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새로운 일들을 겪고 나선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꼭 해봐. 태도를 바꿨다라고 좀 전해줘. 라고 강의를 하기도 했었더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집에 와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다음날에 네. 가는 거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를 낳으면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 아이랑 새롭게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이랑 눈 맞추는 거, 또 아이가 눈 맞추는 것을 제가 간헐적으로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라고 속삭이는 거, 이 매 찰나들이 정말 기뻤고요. 그 뭐 뽀송뽀송한 그 아이들 사실 제 남편이 흉본 것 중에 하나가 니네 엄마는 지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너 안고 있는 게 좋단다. 야, 저 배도 나오고 너 받치느라고 배도 나오고 어깨 뒤에 너한테 그 조그만 더 가습기에 조금 좋은 수분을 제공하겠다고 자기 몸이 저렇게 식어가는 줄 모르고 가습기도 틀고 지내고 그런 거 보면 니들 잘해야 돼 라고 해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못 놀았던 어린 시절을 아이들과 같이 다시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저의 10대, 20대 때 못 놀았던 것들을 아이들과 다시 경험해 봤습니다. 네. 네. 출산이 그래서 또 굉장히 큰 시각의 변화를 또 네. 준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하죠. 뭐 그건 뭐 변화를- 결혼은 정말 해야 될까요? 저희 아니면 딸이 지금 안 해도 이제 될까요? 결혼 그 질문을 하고 정년기인데, 있나요? 네, 결혼 정년기인데 자기는 너무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외다.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신문에서 보니까 남자 여자 청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예. 한 60% 이상들이 다 결혼 계획은 있다고 답을 해요.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결혼을 못 하는 어찌 보면 사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딸내미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전세 산다고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걔네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물어본다는 이게 거죠. 되죠. 저는 결혼을 결정할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결혼을 했던 그 용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 생각해야 되는 게 많고 그렇죠. 또 우리 같은 엄마들이 맞아요. 안 된다, 개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니까 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지지 어렵다. 않나. 그래도 저는 남들은 다 한번 해보니까 저희 딸한테 야, 그래도 한번 해보고 후회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여행 가보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혼 어떤 이유로 지금 싱글을 선택하신 건지.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자격이
그런 게 없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안 한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많이 잰 것 같습니다. 아. 좀 따져보고 많이 재느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득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해서 득은 뭐고 안 해서 득은 뭘까? 해서 실은 뭐고 안 해서 실은 뭘까? 득실을 한번 좀 양쪽을 좀 따져볼까요? 네, 제가 이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이제 장점은 제가 번 돈을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결정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저만 결정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고 부수적으로는 집에서 편하게 경비도 끼고 네.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혼자 져야 된다는 게 있고 네. 간헐적이긴 하겠지만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잘못할 때라는 문제. 그러네요. 네, 누군가가 좀 와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 이제 친구들이 대신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단점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그러네요. 어떠세요? 하신 입장에서 들으시면서 저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슬펐던 모멘트가 있어요. 저는 집에 아줌마가 항상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내가 주는 월급으로 우아하게 제가 출근하고 우리 딸이 학교 가면 커피를 마시면서 동네 산책을 하고 우리 딸 올 때까지 우아하게 시간을 보내는, 저는 열심히 걸어다 그 아줌마를 편안하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11시쯤 퇴근해서 아줌마 저 누룽지 한 그릇만 끓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걸 끓여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중국 분이셨는데, 사모님 왜 그러고 사세요? 이런 건 중국에서 냄비 씻은 물이라고 아무도 안 먹는 건데, 이러면서 누룽지를 끓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막 이런 눈물이 막 애는 징그럽게 말 안 듣지. 뭐 남편 얼굴 본 지 한참 됐지. 그렇죠. 혼자 이제 그러고 사는 게 그러네. 이 아줌마보다 내 삶의 퀄리티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너무 슬펐어요. 그런 이제 순간순간들이 이제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그 이현정 매니저님처럼 우아하게 앉아서 올여름 바캉스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결혼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다 크고 나니까 그쵸.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 여행 가도 그렇잖아요. 가서는 별로 안 좋은데 갔다 오면 사실 좋은 기억이 남죠. 남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태다. 네.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그 커피 얘기하시니까 아침에 저는 목욕탕 가시는 분들을 저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방송이 아침 방송이 많으니까 아침에 항상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목욕탕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아침에 좀 목욕을 그렇게 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평생 지금 못하고 집에서 빨리 목욕하고. 어떠세요? 저는 가족을 꾸리는 일에 대한 로망 같은 것들을 갖고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서 남들이 하는 건 대체로 다 해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혼도 그런 거에 하나였다. 결혼도 마치 숙제하듯이 그렇죠.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었고, 저희 시절엔 그랬어요. 20대 후반쯤 되면 결혼 사망 선고 뭐 그렇죠. 이런 맞아요. 나이가 됐었거든요. 요즘은 뭐 40대 결혼도 흔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좀 달랐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남편을 만났었을 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시각을 만난다라는 게 전 좀 놀라웠고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공대 사람은 이렇군.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제가 다른 시각을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려서 좋았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와 뿌듯해. 그리고 그렇죠. 저는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댁 어머님도 시어머님도 저희 친정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들을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가고 그러면 저는 전문가로서 늘 혼자일 수 있고 조금 색다른 분야에 있는데 누군가가 늘 곁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되뇌어 주는 걸 보면서 무척 기뻤고요.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겠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아이들이 자라고서는 요즘에 이건 자랑인데요. 자랑질을 좀 해도 된다면 500원 내시죠. 500원 내볼까요? 보통 10,000원을 내는데 500원을 내야 됩니까? 저희 아들이 끔찍하게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아들이 되게 스윗해서 엄마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든가 엄마가 힘들 때 이렇게 키가 저보다 훨씬 크겠죠? 엄마 다 괜찮아질 거야? 이래준다든가. 든든하시겠네요. 네. 그건 좀 부럽네요. 엄청 자랑하실만 한데요? 자, 괜찮죠? 남편 자랑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곡절로 해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자애들이 그렇게 스윗한 애들이 참 없는데 그렇죠. 예. 엄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장가 가기 예. 전까지니까 사실은 잘 뭐 즐기셔야 돼요. 아빠가 대외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분주하면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아들 딸이 철이 빨리 들어서 네. 그런 교감이 가능하다 보니 그렇군요. 결혼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 그러니까 든든한 관계에 친구들.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과 살아보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이 남편 처음엔 배우자였다가 아이들이기도 네. 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거군요. 네. 관계를 넓혀가는 그런 측면이라면 결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예, 어떻게 보세요? 결혼은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네. 자체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길에 자유가 부럽고 길에 있을 때는 집에 안락함이 좀 부럽듯이 저도 하루에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만 육아에 한참 지칠 때는 할 걸 그랬어 말 걸 그랬어 맞아요. 명절에 싱글인 친구들이 홍콩이다 사진 보내놓으면 이런 제일 부럽죠, 정말. 네. 근데 이제 제가 친정 아버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아빠 없다는 그게 되게 그쵸. 슬펐어요. 근데 그때 가족들이 있으니까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좀 겪고 그렇죠. 저희 친정 엄마도 저랑 동생이 있어서 좋았겠다. 뭐 만약에 저희 딸이 결혼 안 하고 저나 이제 남편이 죽으면 저희 딸은 나는 혼자잖아 이런 말을 했을 때 좀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보다는 뭔가 고통, 짐 이런 거를 나누고 싶을 대상이 생겼다면 그때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뭘 해도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지금 안 했어도 후회했을 것 같고 결혼을 해도 후회고. 후회고. 네, 근데 네. 이제 결혼해서 제일 나쁜 거는 내가 밥 먹기 싫어도 밥은 차려줘야 되는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맞아, 잘 좀 되지 쉬고 않고, 싶은데. 일요일이 없는 거 뭐 네. 일요일에 우리들에게 밥을 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네. 네. 아무리 분담을 한다 그래도 참, 안 되더라고요. 또 더구나 이렇게 몇 분 저희 이렇게는 좀 세대가 그 분담이 잘 안 되는 세대죠. 예. 그리고 또 딸이다 보니까 수영장을 가도 이제 수영 레슨이 끝나면 아빠가 뛰어가면 아유 아들이구나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딸이기 그렇죠. 때문에 엄마가 해줘야 될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이게 사회생활이 결혼이나 이 육아와 어떤 관계를 맺는 걸까요?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세 분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그 결혼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과 결혼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한번 이걸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이해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에서뿐만 아니라 뭐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옛날에는 정말 왜 안 말릴까? 근데 그게 통제 안 된다는 걸 이제 어른이 돼서 좀 알아가지고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저희 딸 같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이런 데 들어왔을까?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임신한 그런 이제 후배 직원들한테 8개월이면 숨도 못 쉴 텐데 뭐 이런 조금 이해폭이 그렇죠. 넓어진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폭이 넓어졌다.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일을 계속하게 할 힘이 가족이고 또 배우자고 정말 그 가족에 대한 게 좀 남다르시네요. 네. 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예, 있고 물론 그걸 그렇겠죠. 풀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가 많이 아파도 그 아픈 아이를 병원에서 케어하면서 제가 그 아이를 휠체어에 앉혀서 사무실까지 같이 와본 적도 있고 또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이가 병원에 있으니까 다른 일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이의 침상 옆에 같이 누워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우리 아이랑 이렇게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고 느끼던 시간들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명함은 일할 때 자고 우면하지 않게 하고 그 아이들과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난 내가 조금 더 단단히 내 자리에서 서야지 이런 각오를 하게도 되고 또 간헐적으로 번아웃이 돼서 뭐 아까 시간 얘기들 주시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저같이 이제 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다 보면 번아웃에 빠지고선 이걸 어쩌지 이러는데 그 찰나에 다 내려놓기 전에 난 우리 애들이 올곧게 자기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결혼식장에 손잡고 누군가 데려 들어올 때까지 난 버티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게 해요. 그래서 그런 찰나들이 나로 하여금 일을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더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여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족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커다란 힘이 그런 때 작동하지 않나 싶어요. 남성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걸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여건상 제가 뭐 좀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일까요? 저는 도리어 일하다가 일의 어떤 그 사이클, 일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고 가정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뭐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런 사이클이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상반되게 움직이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때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과 함께 가족이 또 잘 된 일이 있을 때 그걸로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돼서 다시 나오면 또 일의 사이클이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이 또 안 풀리면 집에 갔다가 집이 안 풀리면 회사로 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피난처가 있으시네요. 피난처가 양쪽에 있죠. 일했다가 회사 갔다가 뭐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참 일할 때 제 후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너무 부러워요. 토끼 같은 자식 있죠? 든든한 남편 있죠? 좋은 직장 있죠? 이러는 거예요. 얘야, 그걸 다시 말하면 집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아침에 밥 차려주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렇죠. 또 돈 벌어야 되는 직장으로 나는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똑같은 단어, 똑같은 거지만 너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건 너무 다르다.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 남자 동료 보고 야, 너 진짜 좋겠다. 넌 집에서 와이프가 밥 해줄 거 아니야. 나는 밥 패고 나왔어. 내가 너처럼 좋은 와이프가 있으면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말은 안 했지만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의 엑스트라 잡이었고
와이프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혼 안 하고 유학 가더라고요. 그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내가 너무 환상을 본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어쨌거나 결혼이라는 건 일하면서 그게 모르겠어 플러스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기본적으로는 더 네, 힘들다. 어쨌거나 우리 통계에서도 보듯이 여자들이 이제 결혼 계획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출산 계획도 그렇고 훨씬 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이다. 우리가 네, 그만큼 현실이다. 독하게 살아왔고 예. 싸움딱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견딜 수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딜 수도 있는 힘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 성격이 원래는 이렇게 독하지 않아요. 굉장히 뭐. 여유가 있었으면 더 부드러운 성격이었을 텐데. 그렇죠. 훨씬 더 나도 집에 밥 잘해주는 와이프 있으면 훨씬 더 우아한 그리고 부드럽고. 그렇게 네. 됐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그것도 공감이 되네요. 네, 네. 네. 저도 굉장히 부드러울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왜 나봤어? 남자 친구 말하지 마. 너 그게 얼마나 힘든지.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나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